오늘 이정우 무려 4만타입니다. 타격감이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 있던 수많은 팬들의 반응을 대변합니다. 전날까지도 흔들렸던 타격감, 그리고 길게 이어진 침묵. 하지만 그 모든 의문은 이정우의 방망이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1회, 6회, 7회 3번의 안타가 터질 때마다 관중 속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상대 투수들의 표정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중심타자의 역할을 온전히 해냈습니다. 이름값을 했다는 말보다 타석 하나하나가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어진 흐름은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 그 전까지도 13타수 1안타, 타율은 조금씩 내려갔고 타석에서의 표정은 다소 무거웠습니다. 팬들도 걱정했고 현지 언론 역시 조심스럽게 이정우의 타격 침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는 1회 첫 타석부터 빠르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페랄타는 이날 경기 전까지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을 유지하던 리그 상위권 투수였습니다. 빠른 공과 낙차 큰 변화구를 앞세워 많은 타자들을 흔들어왔고 이날도 샌프란시스코 타선 대부분을 초반부터 꽉 잡아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초구와 2구를 흘려보내며 5투로 몰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3구째 강속구를 밀어쳐 좌전 안타, 리듬을 스스로 끌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경기가 풀리기 시작한 것도 이 타석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변화구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으면서 내야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윙 자체는 날카로웠고 의욕도 분명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타석 6회 말 그 장면이야말로 이날 경기의 진짜 변곡점이었습니다. 무사 1루, 초구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당겨쳐 우전 안타, 타구 속도, 궤적 모두 좋았고 투수와 포수의 반응을 완벽하게 이겨낸 타격이었습니다. 여기서 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후속 타자 체프머니 볼렛, 플로레스가 중전적 시타. 그 사이 이정우는 다시 홈을 밟았습니다. 리드오프 역할은 물론이고 주자 운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7회 말 또 한 번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크랙 요의 공은 까다로웠고 타구도 완벽한 강타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구 방향과 이정우의 발이 이 장면을 안타로 만들었습니다. 요호가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빠르게 1루를 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세 번째 안타, 14일 만에 3안타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기록으로 보면 이정우는 이 경기 전까지 시즌 타율이 3할을 푼오리, 그리고 이날 3안타를 더하며 타율 유지와 함께 장타율, OPS 모든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2루타는 리그 최다, 3루타와 홈런 모두 작년 기록을 이미 넘긴 상태입니다. OPS는 0.947로 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 단순히 안타만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라 실제로 점수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타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MLB.com이 이정우를 3할 타율 유력 선수 6인 중 하나로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메이저리그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 에런 저지, 골드슈미트, 제이컵 윌슨, 트레버 스토리, 스티븐 칸.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이정우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건 단지 한국 선수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실력과 성과 때문입니다. 과거 KBO에서 보여준 타율 3할 6푼이라는 수치가 국내 리그에만 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첫 해에 어깨 탈구 부상으로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그 평가가 본격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정우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 물음에 확실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빠른 공에 대한 대응력, 변화구 타이밍, 수비 시프트에 대한 적응까지 단기간 내에 이뤄낸 발전은 현지 해설자들도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멀티히트를 넘어서 매 경기 흐름을 흔드는 타자로 자리를 잡고 있고 타순도 이제 리드오프가 아닌 3번으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은 숫자 이상으로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날 도루 실패 장면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경기력을 평가절하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 경기까지 도루 3개 성공 중 실패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우의 공격적 주루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황을 읽고 움직였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의도와 적극성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정우는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타격 포인트가 안정됐고 선택과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당장 이날 경기에서 3안타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윙 감각 자체가 완전히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을 맞히긴 해도 정확도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은 분명 달랐습니다. 체중 이동과 손목 타이밍이 완전히 회복됐고 공을 밀거나 당길 때 타구의 질이 확연히 향상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3안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적 반등이 아니라 전체 시즌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다음 경기 그리고 이번 주 일정까지 이어질 이정우의 경기력은 이제 다시 정상 트랙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단순히 타격감 회복이나 멀티히트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시즌 초 이정우 선수를 리드오프 또는 2번 타자로 기용하며 주로 출루와 주루 능력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경기 동안은 완전히 중심타자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정우는 더 이상 단순히 테이블 세터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득점 생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은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계중 해설자는 이정우가 3번 타순에 완전히 안착하면서 팀의 득점 설계가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정우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 전략이 짜이고 있다는 의미이며 경기 중 실제로도 이정우가 출루한 이후 점수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타자 유형도 기존의 평가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KBO 시절과 메이저리그 데뷔 초반까지는 정교한 콘택트형 타자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상대의 수비 시프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완성형 중장거리 타자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단지 안타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구 질과 방향, 장타 발생 빈도, 투수 대응 방식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우익수 방향, 좌익수 방향, 투수 정면으로 각각 다른 타구 방향이 나왔고 이는 이정우가 단일 패턴이나 특정 구종에만 의존하는 타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상대 배터리가 매우 까다로워하는 유형이며 수비 시프트를 읽고 대처하는 능력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또 하나의 요소는 이정우 선수의 활용성입니다. 단순히 타석에서만 생산성이 있는 타자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도루 시도에서 비록 아웃되긴 했지만 그 시도 자체는 투수와 포수에게 부담을 주었고 후속 타자의 타석 운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감독 반 멜빈은 이정우의 주루 시도에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전체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하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수비에 있어서도 오늘 경기에서는 큰 장면이 없었지만 이정우는 현재까지 외야 수비 지표에서 리그 평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구 판단 능력과 슬라이딩 캐치 후 빠른 송구는 경기마다 안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팀 내 수비 구조를 재정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정우 선수는 단순히 3안타를 기록한 타자를 넘어서 팀의 전술적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증명했습니다. 타순 이동의 결과 타자 유형의 변화, 타구 방향의 다양성, 팬 및 전문가 인식 변화 그리고 일본과 미국 야구계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제 적응 중인 신인이 아닌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심 전력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